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들면서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시나요? 아마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예전처럼 수월하지 않거나 부엌에서 물건을 꺼내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65세가 넘어서 집을 조금 바꿔보니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오늘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에 독립적으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집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자신 있게 혼자 지낼 수 있을지 5가지 팁을 함께 알아보아요. 이 팁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몸이 변하기 마련인데 그 변화에 맞춰 집을 조정하면 넘어짐이나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결국 더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가족에게 덜 의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바로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집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욕실을 안전하게 바꾸는 거예요.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일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샤워를 했는데, 이제는 미끄러짐 사고가 걱정되시죠?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욕실 바닥을 바꾼 거예요. 예전 바닥은 너무 미끄러워서 물기가 살짝만 묻어도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고무 재질의 매트나 텍스트러드, 트레디드, 타일을 깔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볼게요. 텍스트러드 타일은 표면에 작은 돌기들이 있어서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욕실 바닥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집 근처의 하드웨어 스토어나 홈 개선 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에서 70세쯤 된 이웃분이 이걸 시도해 보셨어요. 그분은 바닥을 바꾼 후에 이제 샤워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욕조 안쪽에도 손잡이를 설치하는 건 어떠세요? 벽에 고정되는 금속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 잡고 서거나 앉을 수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훨씬 줄어요. 설치하는 법은 간단해요. 드릴과 나사만 있으면 돼요. 만약 도구를 다루는 게 서툴다면 자녀나 이웃에게 부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는 엄마,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라고 하면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또 샤워 헤드를 낮은 위치로 조정하는 것도 추천해요. 높은 곳에 있는 헤드는 몸을 구부려야 해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연한 호스를 달아서 눈높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세요. 이 호스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사용해보면 샤워 시간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침 샤워할 때마다 이게 왜 이제야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욕실, 안전을 위해 또 하나,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준비하세요. 그냥 평범한 슬리퍼가 아니라 밑바닥에 고무 패드가 붙은 거요.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신으면 안정적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소프트한 재질의 제품이에요. 가격도 10,000원 정도라 부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이 모든 걸 실천하면 욕실이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변할 거예요. 제가 62세 때의 변화를 했을 때 매일 아침이 더 밝아졌어요. 이제 이 첫 번째 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다음으로 부엌을 더 편리하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엌은 매일 사용하는 곳이니 조금만 조정해도 생활이 훨씬 수월해져요.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싱크대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허리가 아파서 구부려야 할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싱크대를 약간 높여서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하세요. 만약 싱크대가 고정되어 있다면 발판을 사용하세요. 발판은 가벼운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된 거예요. 이걸 밑에 두고 설 수 있으면 요리할 때 피로가 줄어요. 예를 들어, 제가 요즘 감자채를 썰 때 발판을 쓰는데 예전처럼 등이 아프지 않아요. 이 발판은 홈센터에서 5,000원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높이가 불편한 걸 찾아보세요. 또, 캐비닛을 쉽게 열 수 있게 바꾸는 건 어떠세요? 문이 무거운 캐비닛은 매번 여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소프트 클로즈, 소프트 클로스, 힌지를 달아요. 이 힌지는 문을 살짝 밀기만 해도 부드럽게 닫아주게 해줘요. 설치하는 건 간단해요. 유튜브에 튜토리얼 영상이 많아요. 제가 봤던 영상에서 60대 분이 직접 하시면서 이게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가요. 게다가 자주 쓰는 물건들을 눈높이에 맞게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그릇이나 컵은 아래 칸보다는 중간 칸에 두세요. 그러면 구부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엌을 정리할 때 매번 쓰는 커피잔을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에 놨어요. 그 결과 아침 커피 타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부엌 안전을 위해 가스레인지를 자동 꺼짐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추천해요. 나이 들면 가스불을 깜빡할 수 있잖아요. 자동으로 꺼지는 레인지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안심이에요. 가격은 50,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요. 제가 이걸 바꾼 후에 이게 왜 필수였지? 싶을 만큼 편해졌어요. 또 하나, 조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도구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예를 들어, 무거운 프라이팬 대신 가벼운 테프론 팬을 쓰세요. 이 팬은 들고 내리기 쉽고 청소도 간단해요. 제가 요즘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 이걸 사용하니 손목이 덜 피곤해요. 주변에서 파는 가게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통해 부엌이 더 친근한 공간이 될 거예요. 제가 63세에 이걸 시도했을 때 매일 요리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이제 부엌 팁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침실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침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는 곳이니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제가 먼저 한 일은 침대를 낮게 조정하는 거예요.
높은 침대는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스 높이를 40-50cm 정도로 맞춰보세요. 이 높이이면 앉아서 일어나기 쉽고 무릎에 부담이 적어요. 만약 침대를 바꾸기 어려우면 침대 옆에 작은 스툴을 두세요. 이 스툴은 가벼운 나무로 된 거예요. 앉아서 신발을 신을 때 유용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툴에 앉아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이게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조명을 부드럽게 바꾸는 건 어떠세요? 밝은 형광등 대신 따뜻한 레드 조명을 쓰세요. 이 조명은 눈을 덜 피곤하게 해줘요. 저는 침실에 디밍, 빔밍 기능이 있는 램프를 설치했어요. 이걸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저녁에 책 읽을 때 편해요. 가격도 10,000원 정도라 쉽게 해볼 수 있어요. 주변 가게에서 사서 직접 끼우면 돼요. 게다가 옷장 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바꾸는 것도 추천해요. 기존 문은 열고 닫을 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슬라이딩 도어는 벽을 따라 움직여서 좁은 침실에서도 편리해요. 제가 이걸 한 후에 공간이 훨씬 넓어졌어라고 느꼈어요. 만약 다이기가 어렵다면 전문가를 불러보세요. 비용은 100,000원 정도예요. 또 하나, 베개를 적절히 선택하세요. 목과 등을 지지해주는 베개가 좋아요. 메모리 폼 베개가 추천돼요. 이 베개는 몸에 맞게 형태를 유지해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적어요. 제가 써보니 수면질이 좋아졌어요. 온라인 리뷰를 보면 60대 분들이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침실 안전을 위해 전기장치들도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콘센트가 많으면 다중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하세요. 이게 화재를 방지해요. 제가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안전을 가져와요. 침실을 이렇게 바꾸면 잠자는 시간이 더 안정적이고 기분 좋게 될 거예요. 제가 64세에 이 변화를 했을 때 매일 아침이 더 활기차게 시작됐어요. 이 3가지 욕실, 부엌, 그리고 침실을 알아봤으니 이제 다음으로 집의 다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방금 욕실, 부엌, 그리고 침실에서 시작한 집 구조 변화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나이 들면서 집안의 모든 공간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실감하시겠어요? 제가 65세가 넘어서 이 변화를 겪으면서 깨달은 건 작은 조정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4번째 팁으로 넘어가서 집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거실과 복도를 어떻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거실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휴식을 취하는 곳이니 이곳을 잘 조정하면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추천하는 건 소파나 의자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높이와 위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무거운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소파의 높이를 약간 낮추거나 쿠션을 추가해서 앉고 일어나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파 높이가 40-50cm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이 높이이면 무릎이 너무 구부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어요. 만약 소파를 바꾸기 어려우면 소파 옆에 작은 발판이나 스툴을 두세요. 이 스툴은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 좋아요. 가격도 5,000원 정도라 부담 없이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피로가 훨씬 줄었어요. 예를 들어 67세인 제 친구분이 소파에 쿠션을 더하고 발판을 놓은 후에 이제 저녁 시간을 더 즐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거실의 또 다른 변화는 조명을 개선하는 거예요. 밝은 형광등은 눈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으니 따뜻한 레드 조명으로 바꿔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디밍 기능이 있는 램프예요. 이 램프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낮에는 밝게 하고 저녁에는 부드럽게 해서 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설치하는 법은 간단해요. 기존 램프를 교체하거나 플러그식 램프를 사서 꽂기만 하면 돼요. 가격은 10,000원부터 시작하니 집 근처 가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조명을 바꾼 후에 저녁에 뉴스를 보거나 손주들과 이야기를 할 때 훨씬 편안해졌어요. 게다가 거실 바닥도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를 깔아보세요. 예전처럼 매끄러운 카펫 대신 텍스트러드, 고무 패드가 있는 매트를 사용하세요. 이 매트는 물기가 스며들어도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요. 만약 여러분이 바닥을 새로 깔고 싶다면 홈센터에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그분들이 나이 든 분들을 위해 안전한 제품을 추천해 줄 거예요. 제가 63세 때 거실에 이 매트를 깔았을 때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서 안심이 됐어요. 또 테이블이나 선반을 눈높이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주 쓰는 리모컨이나 책은 높은 곳이 아닌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피로를 줄여주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매일 쓰는 안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 놓았더니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거실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에너지 충전소가 되죠. 네 번째 팁으로 거실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다섯 번째 팁으로 넘어가서 계단과 출입문, 같은 집의 이동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지 알아보아요. 계단과 출입문은 집 안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젊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문제없었지만 60세가 넘으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조심스러워지시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거예요. 벽에 고정되는 금속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는 계단을 오를 때나 내릴 때 잡고 갈 수 있게 해줘요. 설치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드릴과 나사를 사용해서 벽에 고정하면 되는데 만약 혼자서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이웃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격은 한 세트에 20,000원 정도예요. 제가 이 손잡이를 설치한 후에 이게 왜 이제야 했을까 싶을 만큼 편해졌어요. 예를 들어 68세인 제 이웃분이 계단에 손잡이를 달고 나서 이제 계단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안전이 확보되는 기분이에요. 게다가 계단에 미끄럼 방지 스트립을 붙이는 것도 추천해요. 이 스트립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계단이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요. 집에 계단이 있다면 먼저 계단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래된 계단은 마모가 되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홈센터에서 스트립을 사서 붙이세요. 이 작업은 10분도 안 걸려요. 제가 해본 결과 비가 오는 날에도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됐어요. 출입문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필요해요. 문이 무거워서 여닫기 힘들면 자동도어 클로저나 경량문으로 바꿔보세요. 자동도어 클로저는 문을 살짝 밀기만 해도 부드럽게 닫아지게 해줘요. 이건 특히 바람이 불 때 문이 세게 닫히는 것을 방지해줘요. 설치 비용은 15,000원 정도예요. 제가 이걸 바꾼 후에 출입문이 더 편리해졌어요. 또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팁이에요. 높은 문턱은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니까요. 만약 문턱이 높다면 문턱 커버를 사용하세요. 이 커버는 문턱 위에 덧대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높이를 낮춰주면서도 미끄럼 방지를 해줘요. 가격은 5,000원 정도라 쉽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제가 64세 때 출입문을 이렇게 바꿨을 때 외출하거나 집에 들어올 때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게다가 스마트 도어 벨이나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어떠세요? 나이 들면 방문자가 올 때마다 문을 직접 확인하기가 귀찮을 수 있어요. 스마트 도어 벨은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예를 들어 제가 쓰는 제품은 배터리식이라 설치가 간단하고 가격도 30,000원 정도예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집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제 친구분이 이걸 사용하시면서 집에 혼자 있어도 안심이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5가지 팁을 모두 알아봤어요. 욕실, 부엌, 침실, 거실, 그리고 계단과 출입문까지. 각 공간을 변화시키는 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이 변화를 통해 느꼈듯이 이 조정들로 인해 일상이 더 자유롭고 안전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로 시도해보신 후에 피드백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이제 이 팁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변화들이 어떻게 일상적인 루틴과 결합되어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파트 3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지난 부분에서 5가지 집 구조 변화 팁을 함께 알아봤죠. 욕실, 부엌, 침실, 거실, 그리고 계단과 출입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꾸는 방법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느껴보셨나요? 이제 이 변화들이 단순히 공간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매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일상적인 루틴과 어떻게 결합되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든 후에는 특히 아침 루틴이 하루의 기반이 되죠. 제가 65세가 넘어서 경험한 대로 이 루틴을 잘 세우면 몸과 마음이 더 강해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자신감이 생겨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꿀 모닝 루틴으로 불릴 수 있는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중점적으로 다룰게요. 이 루틴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느꼈듯이 집 구조를 바꾼 효과를 극대화해줘요. 예를 들어, 안전한 욕실에서 시작하는 루틴이 피로를 줄여주고 편안한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하니 에너지가 충전되죠.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아요. 이 루틴들은 60세 이상의 여러분께 딱 맞게 설계된 거예요. 제가 62세 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실천하니 하루가 훨씬 밝아졌어요. 먼저, 첫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물 마시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건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장기를 깨워주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침실 구조를 바꾼 효과가 드러나죠. 제가 침대를 낮게 조정하고 스툴을 놓은 후에 아침에 쉽게 일어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툴에 앉아서 1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무릎을 구부리거나 팔을 뻗는 간단한 동작인데 이게 관절을 풀어주고 피로를 예방해요. 만약 여러분이 침실에 손쉬운 조명을 설치했다면 부드러운 빛으로 시작해서 눈이 적응하기 쉽죠. 제가 추천하는 물은 레몬을 넣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걸 마시면 소화가 좋아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제가 63세 때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 아침에 허리가 덜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주변 67세 친구분도 따라 해보시더니 이게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몰랐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을 실천하려면 침실 옆에 물병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집 구조 변화와 결합해서 더 자연스럽게 루틴이 자리 잡아요. 물 마시기와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넘어짐 사고를 방지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 작은 습관이 큰 안전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루틴은 건강한 아침 식사 준비예요. 부엌을 편리하게 바꾼 후에 이 루틴이 훨씬 수월해지죠. 예전에는 싱크대가 낮아서 구부려야 했는데 이제 발판을 두고 서서 요리를 할 수 있으니 피로가 줄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과일과 요구르트 혹은 토스트와 계란으로 구성하면 영양 균형이 좋아요. 제가 부엌 캐비닛을 재배치한 덕에 자주 쓰는 그릇과 도구가 눈높이에 있어서 손이 쉽게 닿아요. 이 루틴의 핵심은 10-15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아침 시간이 길어지면 피곤해지기 쉽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가벼운 스크램블 에그예요. 테프론 팬을 사용하면 무거운 도구를 들지 않아도 되니 손목에 부담이 적어요. 이 팬은 온라인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스레인지의 자동 꺼짐 기능을 확인하세요. 안전하게 요리를 끝낸 후에 식사를 하면 하루의 에너지가 충전되죠. 제가 64세 때 이 루틴을 고수하니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부엌을 바꾼 후에 이 루틴을 시도하면 이게 왜 이렇게 편한지 알게 될 거예요. 주변 이웃분들도 따라하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루틴을 통해 집 구조 변화가 단순한 공간 개선이 아닌 영양 섭취를 돕는 도구로 변하는 걸 느껴보세요. 세 번째 루틴은 감사 일기 쓰기예요. 아침에 50분 동안 앉아서 어제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는 거죠. 거실을 편안하게 바꾼 후에 이 루틴이 더 즐거워져요. 예를 들어 소파에 쿠션을 추가하고 발판을 놓으면 앉아서 일기를 쓰기 편하죠. 이 루틴의 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나이 들면 스트레스나 걱정이 쌓이기 쉽지만 감사한 점을 적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제가 거실 조명을 디밍 기능으로 바꾼 덕에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일기를 쓰니 눈이 덜 피곤해요.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요. 예를 들어, 어제 안전하게 샤워할 수 있었으나 건강한 아침 식사를 했어처럼요. 이 습관을 들이니 제가 65세가 넘어서도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거실 매트를 깔아서 미끄럼 방지를 했다면 그 위에 앉아서 이 루틴을 하세요. 주변에서 파는 노트와 펜으로 시작하면 돼요. 가격도 5,000원 정도라 부담 없어요. 제가 이 루틴을 추천하는 이유는 집 구조 변화가 물리적 안전을 주고 이 루틴이 정신적 안정을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68세 이웃분이 이걸 따라하시면서 하루가 더 밝아져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으로 독립생활에 자신감이 커질 거예요. 네 번째 루틴은 가벼운 산책 준비예요. 집안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죠. 계단과 출입문을 안전하게 바꾼 후에 이 루틴이 훨씬 안전해져요. 아침에 12-20분 정도 집 주변을 걷는 거예요. 제가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한 덕에 내려오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루틴의 핵심은 신체 활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지만 가벼운 산책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준비물로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나 편안한 신발이 필요해요. 제가 출입문에 문턱 커버를 달아서 나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됐어요. 산책 중에 주변 풍경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거실을 이용해서 산책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63세 때 이 루틴을 시작하니 다리가 더 강해졌어요. 주변 친구분들도 따라하시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아라고 말씀하세요. 이 루틴을 통해 집 구조 변화가 외부 활동과 연결되어 더 활기찬 삶을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5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감사 명상이에요. 이게 바로 지시사항에서 언급한 최종 포인트죠.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줘요. 욕실이나 침실처럼 안전한 공간에서 50분 동안 실천하세요. 제가 침실에 따뜻한 레드 조명을 설치한 후에 이 루틴이 더 편해졌어요. 구체적으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면서 감사한 점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이 안전해서 혼자 살 수 있으나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처럼요. 이 루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나이 들면 걱정이 많아지기 쉽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앱을 이용한 가이드 명상인데 스마트 도어벨처럼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세요. 가격도 0원인 무료 앱이 많아요. 매일 아침 침대에 앉아서 실천하면 제가 64세 때 느꼈듯이 수면질이 좋아지고 기분이 안정되죠. 주변 70세 분들이 루틴을 따라하시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졌어라고 말씀하세요. 이 루틴으로 집 구조 변화가 정신적 웰빙과 결합되어 완벽한 독립 생활을 이룰 수 있어요. 이 5가지 황금 아침 루틴: 물 마시기와 스트레칭, 건강한 아침 식사, 감사일기, 가벼운 산책, 그리고 감사 명상을 실천하면 집 구조 변화를 통해 얻은 안전이 일상으로 스며들어요. 제가 경험한 대로 이 루틴들은 60세 이후의 삶을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밝아지길 바래요.